요즘 공무원 면접 시험에서 애국가 사절을 부를 수 있냐, 국기에다 맹세를 외우느냐, 태극기 사괴를 아냐, 이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른바 공무원 애국가 면접이 지금 논란을 낳고 있는데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면접 질문들을 공무원 시험 전반에 넓혀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전국 공무원 노조의 정용천 대변인을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9급 세무직 공무원 면접 시험에서 애국가 사절을 아냐 이런 질문이 등장했네요.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공무원 노조는 어떤 입장인가요? 애국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애국심이라는 것은 강요나 교육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 내에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것이 진정한 애국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 면접 시험 얘기를 주변 공무원도 들었을 텐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대부분 황당하다는 반응이거든요. 예. 국가에 대한 개인의 맹목적인 희생과 충성만을 강요하는 전체주의를 연상하게 된다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예. 옛날로 돌아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오히려 역행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 이런 질문들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전에는 군사정권 시절이나 저희 선배들 때는 예. 이런 것이 강요되고 또 평가의 기준이 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한 70년대, 80년대 때는 그렇죠. 예. 아, 실제로 이렇게 애국가 사절을 묻기도 했었다? 지금 그런 식과 같이 애국심을 강조하고 획일화시키는 그런 행정 문화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군요. 하지만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는 이런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들이 공직자의 가치관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스펙 위주가 아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춘 인재를 뽑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애국심을 미리 이렇게 정해진 형식에 맞춰서 표현하도록 모두에게 강요하고 네. 답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평가해야 되죠? 예, 일단 공직을 수행하면서 자긍심과 공정성, 네. 민주성, 합법성, 전문성 등이 주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다양한 가치를 인사혁신처는 애국심 하나로 해결화시킨다는 것인데요. 예. 특히 헌법과 법을 존중하고 정직하고 일관성 있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직자에게는 가장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가치가 중요한 게 있는데 굳이 애국심을 그렇게 검증할 필요가 있냐 이런 말씀이신 네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획일적으로요. 예. 그런데 이제 일단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 혹은 이제 국가관 같은 것도 어떤 측정할 방법이 명확히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게 지금 되게 보면 이런 우리 금평이나 이런 거 할 때 이런 게 반영돼가지고 네. 항목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중요한 항목을 배제해놓고 획일적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한다는 것은 결코 국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일선의 공무원들에게는 별다른 효과도 없다.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공직사로서의 다양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이런 질문들이 등장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보면은 대통령이 가끔가다 큰 행사 그런 데서 모두 발언에 불타는 애국심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대통령이 앞장서서 잘못된 애국심 마케팅까지 나서는 게 아니냐. 그리고 정부 부처는 이러한 대통령의 저희가 보기에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맹목적으로 따라오고 있다. 거기에 더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현 국무총리죠. 황교안 국무총리 경우에 이제 법무부 장관 시절에 네네. 애국가 사절 완창을 못하는 신임 검사들을 질타했지 않습니까? 나라 사랑에 출발한 애국가다. 그러니까 이게 공직사의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봐야 되나요? 역으로 생각하면요. 저희 나라에서 최고 엘리트라는 신임 검사들조차도 애국가를 완창하지 못했다고 들리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애국심이 결코 없어서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네. 하는 아마 그 동기가 부여돼서 지원을 했을 텐데요. 네. 이는 애국심을 빌미로 삼아서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이나 국가가 아닌 개인과 단체의 맹종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될 수 있다는 요즘 정치 검찰 이런 얘기가 많이 드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인사혁신처가 이번에 내놓은 공무원 휴가 규정 개정안이 또 화제네요. 이제 미사용 연차 휴가를 3년까지 쌓아가지고 저축할 수 있는 연가 저축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걸 또 한 번에 묶어서 쓰면 한 달을 쉴 수 있는 안식월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예, 일단 내용을 보면요. 미사용
연가에 대해서는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돼 있고요. 예. 더군다나 기간을 정해놓고 기간 내에 쓰지 않으면 연가가 소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는 직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은 강제적인 제도라고 보고요. 예. 더구나 지금 공직사회에 들어와 있는 총액 인건비 제도 등으로 업무 강도는 높아지고요. 예. 일할 사람은 적어진 상태에서 한 달을 쉰다는 것은 현장을 전혀 모르고 만든 탁상 행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쓸 수 있게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예. 뭐 안식월 같은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제 3년간 저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써버리면 나중에 연가 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저 정해진 기간 내에 쓰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생각과 같이 공직사회가 예. 연가나 이런 거를 맘 놓고 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예, 눈치를 많이 보고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휴가를 길게 못 쓰는 현실을 알면서도 뭐랄까요? 뭐 미사용 연가 급여를 안 주는 명분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 이렇게도 보시는 건가요? 저희는 그렇게 악용하려고 한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결국 빚 좋은 개살구다 이렇게 현장에서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일이 많아서 휴가를 못 가시는 건 공무원 일하시는 현장에서 사람 수 자체도 모자른데 여기서 나가면 어떤 이제 부서 내에서 눈치도 보이고 또 상사 눈치도 보이고 그런 환경 때문인 거죠? 네네네. 그럼 이걸 그냥 정부에서 어떤 부서 차원에서 명백하게 어떤 강제해서 꼭 휴가를 보내줘야 한다. 이렇게 강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제해서 된다는 게 아니고요. 예. 무엇보다 이제 휴가 갈 수 있는 여건 있잖아요. 여건을 마련해 주는데 일용직이나 기간제 등으로 땜질 처방을 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개선책이 안 되기 때문에 정규직 증원을 늘려가지고 지금 상당히 공무원 수가 줄어들었거든요. 예. 행정 수요는 많이 늘어났는데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동료 간의 눈치를 보지 않고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일단. 예. 그리고 또 강제적인 휴가가 아니라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서 본인이 휴식을 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안식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공직사회 내에 이걸 조성해줘야지만 이런 제도도 정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 여건에서는 휴가던 휴가가 아닐 것이다. 안식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정용천 대변인이었습니다.